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취업 대신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남다른 아이디어와 색다른 접근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백상훈 청년 창업가와 함께 공간 비즈니스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백상훈입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사업하고요. 이 공간을 파는 공간 비즈니스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뜻깊은 일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굉장히 물건 파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처음 누구한테 돈을 받고 팔아본 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파트 사거리에서 친구랑 바나나를 팔아보던 게 처음 제가 물건을 팔던 건데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중고 거래도 하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 붕어빵 장사, 호떡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떡볶이 장사, 굉장히 장사 같은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잘하지? 했을 때 나는 파는 것을 좋아했고 그게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장사 노하우도 생겼거든요. 고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깨달았던 순간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상품을 파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또 목소리가 친구들이 주변에 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괜찮다고 해주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럼 텔레비전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쇼호스트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4년 정도 그 일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고시원에 살면서 이 꿈 하나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광주에 내려와서 제가 모은 자본도 없고 하나의 꿈만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파는 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초기 자본 없이 물건을 팔려면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런 온라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제가 아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모토가, 인생의 모토가 DID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이대.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이 몸 하나는 멀쩡하고 젊으니까 들이대자는 마인드로 광주에 있는 지금의 저 같은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근데 2개월 뒤에 정확히 저한테 답장이 온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만나러 그분의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21살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8인가 그랬는데 21살에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 친구는 휴학을 하고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노트북 2개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노트북 2개, 배송 중이 50개. 근데 제가 물어봤죠. 이거 하나 팔면은 얼마나 남아요? 그러니까 7,000원씩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게 전부 순수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 단순히 21살 나이에 30만 원 넘는 돈을 벌고 있구나 하루에. 꾸준히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가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 물건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앞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는데 이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트래픽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하게 되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해서 똑같이 내 상점에 누군가가 찾아올 수만 있게 만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승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템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온라인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무실을 구하기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제가 그때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혼자 있고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럼 나 같은 초기 창업가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와서 일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기획해 보자 라는 생각에 지금의 저의 이제 공유 오피스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공간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면요. 공간 비즈니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단순하게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거기서 상업 활동을 하면은 이제 뭐 공간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유 주방, 뭐 공유 창고, 파티룸, 뭐 공간 대여 장소, 모임 장소,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한 사무실에 제가 여러 개로 쪼개서 각자 임대를 해드리는 건데요. 공용 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독립된 공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적인 측면에서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공간 임대업이라고 사람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공간 임대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8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단순 임대업을 넘어서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서로의 대표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만 해도 이번 달에 제가 5월 달부터 3번 정도의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식당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분식집처럼 라면을 계속 끓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라면 드시러 오시면서 옆자리에 앉으시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업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한번 이벤트 날짜를 잡아서 선물도 드리면서 명함 교환식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되게 날이 덥잖아요. 이럴 때는 일이 다 끝나고 같이 최근에 축구했죠. 그래서 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이제 맥주 파티를 또 하고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서로 연애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매일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이에요. 근데 사무실이라는 게 매일 출근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공간에 오면은 항상 재미있는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다양한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드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의 장치를 마련해드리면은 또 그분들이 친해지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다가 결국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공간 비즈니스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 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8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저희가 지금 계시는 분들이 세무사님도 계시고요.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님도 계시고요. 소설가님도 계시고요. 웹툰 작가님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너무 최적의 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같이 수출 관련 프로젝트를 한 팀으로 저희 오피스 내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저희 디자이너님께서는 이제 입주사분들의 명함을 디자인해 주시면서 같이 또 이제 로고는 어떤지 저희가 투표를 또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세무사님은 저희 입주사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는 연결해 드리는 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서로 이 연결해 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떠나서 제가 얻는 인사이트들,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초월하는 가치가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공간 기획자로서의 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제가 생각한 이유가요. 제 어머니가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아침마다 목욕탕에 가세요. 근데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 목욕탕을 좋아할까? 그렇게 막 가시면은 4시간, 5시간씩 있다가 오세요. 왜 이렇게 목욕탕을 좋아하실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통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지금 어르신,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지금의 저희 사무실처럼 편하게 오셔서 소통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 드리면은 내가 어떨까? 앞으로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 안에 마트도 있고요. 굳이 나가지 않아도 장을 볼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영화를 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기획을 해보는 게 앞으로 저의 목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그런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올 수 있게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좀 같이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목소리가 너무 신뢰감이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어렸을 때 물건을 좀 팔는 걸 좋아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팔면 물건이 좀 잘 팔렸던 경험, 또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가 뭐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네.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건어물을 할 때 이 베이비 페어라는 행사에 가서 네. 어머님들이 이제 이성균 목소리로 잘 자요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아직 부끄러워서 네. 하기는 조금 제가 네. 어렵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아파트 안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내 방송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고 해서 그분들이 초인종 눌러가지고 누구냐? 누구냐 어느 물어보니까. 누구냐. 근데 네. 제가 야. 그런 목소리 때문에 그런 좀 장점들이 있었죠. 정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실 목소리가 주는 전달력이라든지 또 신뢰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잖아요. 일단 호감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신데 하고 계시는 일은 공간 비즈니스.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공간을 좀 공유한다라는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들은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비교해서 공간 비즈니스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상업 행위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나중에 저는 꿈이 건물주거든요. 제 건물 안에서 제가 기획하는 공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이 공간 안에 이 스토리를 만들고 뭐 지금은 공업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건물 2층에는 우리 고령화 시대 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모임 공간을 또 제가 만들고 싶고요. 네. 그분들을 위한 또 행사를 기획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 안에 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익만 쫓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없잖아 있는데 네. 그런 건물이 아니라 맞습니다. 가치, 의미 모두가 함께 공간을 좀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초기 자본이 사실은 드는 게 사업이고 네. 처음에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공간을 좀 대여해주고 공간이 좀 먼저 좀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그분들에게 좋은 혜택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하셨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을 하면서 네.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큰 공간을 얻으려고 하면은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요. 보증금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네. 렌탈도 해야 되고요.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얻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이 조금 더 임대료 부담도 줄이고 같이 네. 나눌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지금 얼핏 강연 중에 얘기한 경험만 들어봐도 네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몸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몸으로 배우고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아까 그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어려움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저희 오피스 내에서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저의 이야기를 똑같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항상 오피스 내에서 초기 창업자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네. 자본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내가 사업에 도움을 받은 분도 굉장히 젊은 나이시고 지금도 네. 물론 너무 네. 젊지만 네. 창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사무실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50대 분이 계세요.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온라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린 나이에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50대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년 정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네. 1년 차 될 때쯤에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책상 하나랑 컴퓨터만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듣고 이제 매출도 조금 봤는데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그거 듣고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사업은 아무래도 뭐 유행이라든지 트래픽을 좀 빨리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창업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편견이고 오히려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또 사업가는 역으로 왠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젊은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나이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얘기를 좀 해주셔서 온라인은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공간 또 디자인의 이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공간이라는 것에 관심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광주 내려와서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스승님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공간이 공유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면 나는 그 공간보다 또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이 공간이 항상 파티도 일어나고 제가 이 데일리 다이나믹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즐거운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좀 걷다가 보면은 또 임대 연수막이 굉장히 아까 많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관심 생기다 보니까 저 공간에는 어떤 공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공간에는 이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그런 공간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결국에는 그 공간의 특색, 특징, 이야기, 거기에는 또 사람 간의 관계 맞습니다.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걸 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지금 방청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 있는 방청객이 있다면 좀 잠깐 받아볼까요? 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네, 저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저처럼 자본이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도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 뭐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자본이 없이 시작했었던 것만큼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아이디어에 투자를 해주는 펀딩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내가 아이디어, 나만의 무기만 있으면은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시대다라는 뭐 주변에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도 관계들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공간 비즈니스라고 해도 네.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요. 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없었나요? 질문을 좀 두 개로 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공간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일이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결과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쪽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일이다 보니까 또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의 역할이 이 안에서 제가 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니저로서 기획자로서 제가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수행하는 게 저의 그런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모든 이제 사업가 선배님들이 동일하실 것 같아요. 초기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정도는 매출이 없이 제가 독서실 총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는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수익이 없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뭐 제가 너무 외롭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힘을 좀 마련할 수 있게 그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기획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두 방청객의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시작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네. 사람들과의 또 그런 관계들 두려운데요? 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혹시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는지 혹시 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 궁금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시고 네. 뭐든 잘 도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런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 자신감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어. 제가 떨리는 거를 지하철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 이제 바나나를 이제 그때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네. 아파트 사거리에서 바나나를 팔면서 네.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바나나 사세요. 뭐 한 손에 2,000원이에요. 이제 했는데 처음엔 안 팔리다가 항상 같은 자리에 저희가 나왔거든요. 네. 친구 아버지가 이런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네. 네, 돈을 벌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만 봐도 그냥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빨리 퇴근하라고 아, 바나나 이렇게 완판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네. 그것도 극복이 되더라 하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사업하거나 뭐 뭔가 창업을 할 때 네.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어떤 팁 같은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건 하나는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걸 오픈하려고 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오픈을 해버리니까 네. 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랑 이제 저희 상담을 오셨는데 처음 만난 분이랑 이제 군대 이야기도 하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결국 진심을 다해서 그냥 나를 오픈시킨다. 저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면 상대가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네. 자, 공간이라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일단 공간 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꿈이 이 건물주니까 일단은 제 건물에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 펼쳐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거리에 있는 임대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건물주분들과 또 소통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런 지역 내에도 유휴 공간 활용해서 네. 지자체와 협업을 해본다든지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확장을 해보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년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시지만 또 혹시 네. 나이 드신 시니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저 같은 청년이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금 경험을 아니면 노하우를 좀 얻을 수 있고 우리들은 저희 또 장점이 있잖아요. 디지털도 네. 좀 알려드리고 네. 아니면 저희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협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면 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 공간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의 어떤 모습, 또 창업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 지은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청년 사업가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일의 특성상. 그래서 그분들이 기회가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회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전과 패기. 아마 청년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 걸어간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미래도 밝아지겠죠. 새로운 길 앞에 선 모든 청년 창업가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